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일본 작가이고요. 카즈오 이시구로의 The Remains of the Day 남아있는 나날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메인 캐릭터는 버틀러가 나옵니다. 집사죠. 그래서 대저택을 이제 관리하고 집 전체를 이제 운영하는 관리자이면서 손님도 응대를 해야 되고 주인과는 가장 가까운 신뢰받는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하인들도 감독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인들 중에서는 최상위, 하인들 사이에서는 엘리트, 주인과 직접 대화하는 몇 안 되는 이런 사람이고요. 버틀러라는 그 직업이요. 그래서 스티븐스가 디그니티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빅토리아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소설에서는 컴패니언이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컴패니언은 이제 상류층 여성의 동반자이고요. 대화 상대이면서 이제 정서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감을 물색할 때 이런 컴패니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컴패니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버틀러라는 직업이 나와서 또 재밌게 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야기는 그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달링턴 경이라는 이 스티븐스 이 집사가 버틀러가 모시는 그 달링턴 경의 그 대저택에서 이제 그때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독일 요런 최상위층의 이제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밀실에서 이제 모든 이제 역사가 굴러가는 그 찰나적인 어떤 배경이고요. 이 버틀러 스티븐스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서 접대를 하면서 그런 정치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링턴 경도 이 스티븐스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스티븐스 역시 달링턴 경한테 되게 충성을 합니다. 하지만 요 저택 안에는 이제 하인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미스 캔턴이라고 메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 캔턴이랑 이 스티븐스도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설책 안에 쓰는 미스 캔턴이 한 35살쯤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혼 종령기를 좀 지난 이제 여성분이죠. 그리고 스티븐스는 그래도 나이가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0대? 뭐 한 60대? 스티븐스의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티븐스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이는 좀 훨씬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스티븐스는 음 공과사를 공과사를 딕 어 섞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감정이 이제 나타나거나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심지어는 이 대저택 안에서 이제 하인들끼리 이제 눈이 서로 맞아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좋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일을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일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스티븐스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사내 연애 같은 거, 사내 연애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죠. 어, 그렇게 이제 꽉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븐스를 또 뭐가 좋은지 미스 켄턴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스티븐스는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일이 우선이고, 그래서 항상 그 자기의 주어진 역할 임무가 최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미스 켄턴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딱 차단을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음. 그래서 이제 그 서로 타이밍을 놓치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못 맺습니다, 둘 사이는. 그게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탄탄은 이제 직업도 둘 다 있고, 버틀러라는 직업, 그리고 메이드라는 직업. 그래서 둘 다 이제 일도 유능하게 잘 합니다. 잘 처리하고 하는데, 음, 다만 이제, 버틀러는, 어, 모르겠어요.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음,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시기가 또 달링턴 경의 대저택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일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되게 긴장감이 있는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후에 이 독일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 영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아주 강력하게 독일을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 어, 그 배상금, 그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돈으로도 그렇고 아주 처벌도 아주 강력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영국 입장으로는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그나마 좀 덜 받았죠. 그래서 조금 이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음, 유럽의 어떤 음, 옛날에 어떤 좋았던 유럽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약간 이상적인 어, 화해를 하고 조금 독일을 조금 어, 유럽의 질서 속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시키자는 쪽.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금융 쪽이나 돈에 대한 어떤 음,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현실주의자적인 입장, 요런 이제 극박한 상황에서, 달링턴 경도 굉장히 이제, 달링턴 경은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인과 미국인을 잘 설득을 해서 이 독일을 유럽에 잘 복귀를 시키자는 쪽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긴박하고 급박하고 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스티븐스는 그 1초 1초도 그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 그런 상황이었 였고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는 오히려 그 달링턴 경이 잘못 생각을 했죠. 독일이 이제 나치한테 그 빌미를 줘 가지고 2차 세계 대전까지 가는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선의나 착함, 어떤 영국은 옛날 방식대로의 어떤 영국식 방법으로 잘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또 그것을 이용한 또 독일, 본의 아니게 나치한테 협력한 꼴이 돼 버린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스티븐스도 이제 그 집주인, 그 대저택의 이제 주인이 바뀝니다. 달링턴 경에서 이제 영국도 이제 기울어지죠. 누가 새 주인으로 왔냐면 그 대주택에 미국인이 그 저택의 주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던 주인도 또 바꿔야 하는 스티븐스입니다. 그래서 스티븐스도 이제 미국인 이제 그 저택의 주인이 이제 새로 맞이했는데 미국인은 영국인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이제 농담도 잘하고 스티븐스한테. 한데 이 스티븐스는 농담, 벤트링이죠. 벤트링. 여기서는 벤터링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농담조, 농담인데 이제 장난이나 어떤 조롱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벤처링 요런 거를 이제 미국인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관리를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서 밑에 하인들도 많이 해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큰 대저택이 이제 4명인가 그 메이드하고 뭐 관리하는 사람이 4명인가 뭐 그리고 스티븐스 아버지하고 스티븐스 아버지도 집사거든요. 버틀러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전문직을 이어서 하는데 그래서 4명이서 그 아버지 포함해서 4명이서 그 대저택을 운영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 이제 미스 켄턴 옛날에 이제 자기랑 같이 일했던 그 여자를 다시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미국인 그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막 농담조로 막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요. 근데 스티븐스가 그런 농담은 전혀 안 해,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하여튼 이야기는 그렇게 첫 장면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스 켄턴의 편지를 받고 미국인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미스 켄턴을 이제 보러 가는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상을 하는 거죠. 그 여행을 하면서 어, 그 지나왔던 이제 과거를 이제 되돌려 보면서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스 켄턴도 이제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스티븐스는 그 미스 켄턴이 뭐 결혼하고 뭐 가출도 집도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나갔다 막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남편이 또 이상한 사람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스 켄턴을 만나러 가거든요. 음, 그래서 오로지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던 사람이 오랜만에 일적인 걸로 아닌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또 일이죠. 다시 그
하인을 이제 고용하러 가는 거니깐요. 어 그러면서도 이제 먼 길을 이제 차를 타고 아주 그것도 이제 멋진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스티븐스가 또 여러 가지 또 어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그 마을에서도 그렇고. 스티븐스의 차림은 이제 어 귀족처럼, 그죠? 옷도 이제 딱 잘 입고 이제 차도 엄청 좋은 차 종류가 뭐였더라? 하여튼 차도 좋은 차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제 기름도 넣어줍니다. 이제 여행 갔다 오라고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이제 그 공동체 내에서 이제 잠시 숙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티븐스가 아주 막 지체 높은 어떤 귀족인 줄 알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귀족인 것 같고 또 무슨 그래 뭐 귀족일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이런 사람도 아시냐고 막 아주 막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물어보니까 잘 알죠 하면서 만났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100% 되게 영향력이 있는 진짜 높은 사람 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의학 박사, 의사분이 따로 이제 스티븐스랑 요렇게 만났을 때, 버틀러가 아니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티븐스가 저 좀 멋쩍어 하면서 맞다고 내가 달링턴 경에서 그 버틀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스티븐스도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웃고 떠들고 이제 결혼하고 애기들이랑 같이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런 삶도 있는데.' 하는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스 켄턴을 어 만납니다. 미스 켄턴하고도 되게 좀 팽팽하게 좀 어 그 감정이 좀 유지가 된다고 할까? 왜냐하면 둘은 분명 서로를 호감을 있어 하거든요. 있어 하고 미스 켄턴도 다가갔을 때 스티븐스가 조금만 좀 어 인간적으로 어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거를 조금 받아 줬더라면 감정적으로 둘이는 잘 될 수 있었는데 스티븐스는 여지를 안 두죠. 여지를 안 두면서 어 그렇다고 또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스 켄턴을 그냥 일적으로만 계속 이제 어 얘기하고 싶 얘기를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그 일적인 걸로 업무를 빌미로 계속 말을 하고 막 그래요. 약간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또 미스 켄턴도 이모인가 뭐 자기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되게 좀 슬퍼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음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라면 가서 그때는 좀 위로도 해 주고 인간적으로 옆에 있어 주고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티븐스가 그렇게 못 했거든요. 분명히 지금 미스 켄턴이 힘들어하는 거를 알아도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감정을 나누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스티븐스는 감정을 배제를 해요. 표현도 안 할 뿐더러 음 스티븐스가 선택한 것은 자기의 일, 역할이에요. 역할 수행을 우선적으로 돕고 놓았고, 그거는 또 스티븐스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스티븐스는 그리고 그게 또 옳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티븐스는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도 버틀러였고 이제 자신도 버틀러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있잖아요. 교육을 받아온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어떤 감정은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어, 자기의 역할을 완벽하게 전문적으로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고 거기에 자기의 디그니티가 있다고 본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의 잡은 별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겠다 하는 본인의 태도, 마음가짐, 이걸로 나는 나의 디그니티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미스 켄턴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남녀 간의 어떤 결실을 보기에는 안 맞았던 거죠. 타이밍상도 그렇고 미스 켄턴이 스티븐스가 필요할 때 스티븐스가 다가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기의 역할에 자기의 어떤 수행해야 되는 일적인 거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미스 켄텀은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스티븐스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가가려고도 많이 시도를 했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감정에 미스 켄턴은 굉장히 지쳤고요. 그래서 미스 켄턴은 떠나기로 합니다. 그 스티븐스를 그 대저택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도 되게 기적적인 일이고 흔치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스티븐스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우선적인 일을 있었고 자기의 어떤 그거를 자기 너무 역할에 충실한 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죠? 이런 선택으로 하나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는 놓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미스 켄턴도 감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오지 않는 그 반응에 지쳐서 이제 미스 켄턴도 이제 스티븐스를 떠나게 되죠. 떠나서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뭐 그 남편이랑은 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 그래서 이 미스 켄턴도 결혼하고 나서 한 두 번인가 뭐 세 번 이렇게 집을 막 나와서 뭐 친구 집에 있거나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스티븐스도 '그게 자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에 대한 또 마음이 있나?' 이런 아주 뭐 많은 그죠? 생각들을 하면서 미스 켄턴을 만났죠, 서로. 어 근데 이제 미스 켄턴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도 스티븐스의 그 태도나 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스티븐스는 스티븐스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 켄턴이 이제 그 스티븐스는 그래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 남편과는 뭐 사이가 좋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겠죠. 예, 그래도 걱정을 해주니까 이제 미스 켄턴도 스티븐스도 그래도 내 걱정을 하네. 그전에는 일절 안 물었잖아요. 그런 말도. 그래서 약간 스티븐스가 진작에 좀 그렇게 좀 옛날에도 그렇게 해 줬더라 하면 그죠? 그리고 스티븐스가 말해요. 그 미스 켄턴이 말해요. 그 남편은 뭐 자상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무뚝뚝하고 해서 감정의 교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미스 켄턴은 또 그런 남자를 만난 모양이에요. 그죠? 미스 켄턴이 그 끌리는 그 남자가 다 그런 부류의 남자인 것 같아요. 미스 켄턴은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소통하는 남자를 원하는데 또 여자 쪽이 또 너무 감정이 풍부하거나 또 그걸 너무 많이 원하는 여자인 경우에는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묵뚝뚝하거나 말이 없거나 감정이 잘 소통되지 않는 또 이런 남자랑 또 엮이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미스 켄턴이 되게 좀 답답했고 혼란스럽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막 두세 번 이제 막 친구 집에도 막 가고 막 가출해서 막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스티븐스한테. 하지만 살다 보니까 10몇 년, 20몇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남편을 이제 좋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제 돌아갈 자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말을 딱 듣고 이 스티브는 뭔가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스도 은근히 미스 켄턴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 자기가 말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븐스도 왜냐하면 미스 켄튼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 감정을 밀었죠.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 미스 켄턴의 그 이제 최후의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너무 자기도 그 감정이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되게 막 넋이 나가 버립니다. 넋이 나가 버려 가지고 막 되게 허무한 거?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노을이 지는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가지고 막 주인도 내가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내가 이 좋아하는 나의 이 연애 감정도 어
밀어주고 내가 이 충성을 다 바쳤던 이 대저택의 귀족 이 달링턴 경한테 내가 이렇게 충성을 바쳤건만 내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나치를 도와준 꼴이 되고 이제 그렇게 집주인도 바뀌어 버리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밀어줬던 미스 캔턴을 만났는데 미스 캔턴도 자기가 이제 "나는 돌아갈 가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말에 이제 다 이제 진짜 허무하고 막 그냥 멍하니 넋이 빠져서 진짜 이렇게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노을이 이제 아 지는 거기에서. 그래서 자기 벤치에 똑 앉아 있는데 벤치에 웬 남자가 옆에 앉아 와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걸어도 자기는 그냥 건성으로 막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멍하니 있으니까. 이 남자도 근데 옆에 앉았던 벤치 옆에 앉았던 그 남자도 자기가 버틀러라는 거예요. 집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이제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버틀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충성을 다했던 내가 모셨던 이 집주인이 이런 경우로 이렇게 됐다라고 막 너무 허무하고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동종업계에 있는 이 버틀러가 나도 그 기분 안다면서 나도 너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버틀러가 이 동종업계에 같은 일을 하는 이 남자한테 그냥 이 낯선 남자인 거예요. 낯선 남자한테 자기의 기분을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는 또 너대로 너의 삶을 살면 되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웃으면서 사람들이랑 살아가면 된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의 잡이 너의 수행 역할이 너의 정체성을 모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런 류의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틀러도 스티븐스도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이제 그 미국인이 있는 대저택으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농담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연구하면서요. 책도 보고 막 그럽니다. TV도 보고 농담을 내가 좀 해서 또 집주인이랑 잘 지내려는 또 그렇게 연구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스티븐스의 아버지도 버틀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티븐스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되게 가슴이 좀 찡합니다. 그 자식이지만 항상 자기의 수행해야 될 역할, 업무 이거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내가 그렇게 나의 사는 모습을 아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아 내가 좋은 아버지가 맞았니?' 뭐 '맞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끝내 물어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그 임종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 역할 그리고 아내 부인의 역할
들을 다 하죠. 그죠? 그래서 어, 스티븐스만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어, 전문가다운 면모를 너무 잘 보여줬죠. 스티븐스가. 디그니티, 어떤 작은 자기의 주어진 일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업무에서 업무를 접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태도는 자기가 충분히 정할 수 있고 프로페셔널하게 스티븐스처럼 디그니티 같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전문가로서 또 이렇게 사회에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미스 캔턴이랑 또 잘 되었더라면 또 한 가정을 이뤄서 또 아이도 놓고 또 열렸더라면 그것도 또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나의 또 사랑이 꽃피는데 말이죠. 암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